자, 이참수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뭐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야. 네, 쉽게 얘기하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푸세요 이 뜻이야. 네,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죠. 네,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얘기죠?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m의 값에 관계없이 만약에 등식일 때는 항등식으로 풀어라 이 뜻이죠. m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똑같은 얘기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등식일 때는 항등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부등식일 때는 뭘로 푸는 거죠? 부등식일 때는 절대부등식으로 푸는 겁니다. 네, 음. 자,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부등식이야.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m에 관한 절대부등식으로 푸세요. 등식이면 항등식으로 푸세요. 이 뜻이야. 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을 쓰라는 얘기죠. 네, x절편이 두 개다. 2차 방정식이 두 번을 갖는다. 이 뜻이잖아. 그쵸? 네, 그래서 판별식 때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네, 판별식을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m에 관한 등식이면 항등식으로 풀고 부등식이면 m에 관한 절대부등식으로 푸세요. 이 뜻이야. 네, 자, 판별식부터 볼게요. 자, 4분의 d죠? 네, 짝수니까 b-제곱 m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c죠? 마이너스 a에 m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네, 자, 이게 뭐다? 0보다 크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오케이죠? 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M에 관한, 이제는 뭘로 온 거야? M에 관한 식으로 온 거야. 자, 이거를 갖다가 M에 관계없이, 항상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M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X축을 M축으로 보는 거야. 이거 전체를 Y라고 보는 거야. Y라고. 요거를 Y라고 보는 거야. X를 M으로 바꿔준 거죠. 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 N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 X 대신 M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 네, 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지 N값에 관계없이 Y가 항상 0보다 크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M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돼. 그래프가. M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또 판별식을 써야죠. 판별식 때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죠. 네, 이렇게 판별식을 두 번 써라 이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y는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m 플러스 2에다가 2m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m 그러니까 2 마이너스 a죠. 이거에 m 그 다음 상수항은 플러스 2죠. 네, 됩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아야죠.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에 다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네, D1이라고 합시다. 판별식 D2는 2-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A는 1이고, 그 다음에 C는 2죠. 괜찮죠? 자, 이게 뭐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한다. n값에 관계없이. m이 어떤 값이라도 y가 언제나 0보다 커야 된다. 포물선이 m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 만나지 않아야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치? 음, b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다시. 이거 전기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4, 맞죠?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맞잖아. 왜 안 되지? 이거 몇 번이야? 504번?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b-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전기하면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am 2 마이너스 a m 플러스 1. 아, 이거 여기서 틀렸네. 요거 전기하면 1이 아니죠? 플러스 a지. 아, 이거 식을 잘못 썼어. 음,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에 다시 판별식. b제곱 2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거는 0보다 작다. 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네.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a는 0보다 사이범위죠.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네, a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답 있나? 3번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다 됐으면 얘기하세요. 네, 다 됐어요. 오케이. 내용은 이해 가죠? 일단 판별식을 먼저 써야 됩니다. 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을 써야겠구나. 그럼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이 돼요. M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 되는데 그게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M 위에 그래프가 떠 있어야 M이 어떤 값이라도 Y는 항상 0보다 크죠? 네. 그래서 절대 부등식으로 풀어야 된다. 오케이. 또 506번이요. 506번. 자,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나왔네. 자,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 말 뜻이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지? 네, 음. 자, 어차피 함수를 방정식으로 풀어라.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절편이 없다. 2차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D는 B제곱 2M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죠? 네, 음. 그 다음에 이게 뭐다? 0보다 작다. 자, 전개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1차는 여기서 4M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8 이렇게 되네. 네, 0보다 작다. 4M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9죠. M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2점 얼마죠? 그러면 최소값은, 잠깐만. 판별식 B, B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맞잖아. 마이너스 4M제곱, 4M제곱, 4M 플러스 1 플러스 8 플러스 9 넘어가면, 그럼 4M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는데 어떻게 최소값이 나와? 뭐가 잘못됐지? B제곱 마이너스 4 A에다가 곱하면 플러스 4 A, C. 아, 이게 둘 곱하고 이 곱하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지? 오늘 왜 계산이 이렇게 틀리냐? 요거 전개하면 둘 곱하고 이 곱하고 마이너스 4m이죠? 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4m이네. 계산이 자꾸 틀리면 이거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야. m은 바뀌죠? 네. 4분의 9보다 크다. 어.
요게 2점 얼마 얼마니까 3이겠네? 그렇죠? 정수다 그랬으니까 3이겠죠. 4번이네. 음. 승민아 괜찮지? 네. 음. 아, 다 썼으면 얘기하세요. 네. 다 했어요. 오케이. 자, 또 있습니까? 다 맞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승민아 또 있어? 질문? 없어요. 어. 유형 7번까지 했나요? 8번까지 했나? 9번까지 했어요. 아, 유형 9번까지. 오케이. 자, 유형 10번부터 합시다. 어차피 모든 이참수와 이차 방정식과의 관계야. 네. 그래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X축이니까, X축이라는 건 뭡니까? Y가 0일 때죠? 그럼 방정식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X축이 아니고 직선이면 어떡합니까? 똑같아요. 이참수와 직선을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참수와 직선을 연립 세웠을 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는 0이다. 자,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죠? 필수 조건이 뭐야? 연립을 풀어야 돼요. 반드시 연립방정식 세워야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직선과 이참수가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거와 하고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범위 구하라는 얘기네. 자, 네. 529번 해보세요.
1번이야? 529번. 오케이. 자, 유형 11번. 이참새 접하는 직선의 미정계수 결정. 접한다. 접한다. 완전 제곱식이다. 또는 근이 한 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해가 하나다. 한 배씩 뛰는 0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자,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같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직선이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게 X축이야. 자, 두 직선이 평행하되, 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 각이 같죠? 네. 이걸 동의각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자, X축과 이루는 경사도가 뭐야? 이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죠?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야. 그래서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네. 접한다 판별식 되는 0이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미지수로 잡고 판별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 가죠? 자, 이 참수 요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집어넣으면 b 나오죠. 네. 그러면 이거와 접한다. 판별식 되는 0이다. 그럼 식 하나 나오니까 a 갖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유형 12번. 기울기가 m이야. 기울기가 m이고 가르쳐 준 거야. 이 참수와 접한다. 그럼 기울기가 m이니까 뭐만 알면 돼? y절편만 알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뭐 n 이렇게 미지수로 두는 거죠. n을. 네. 여기는 b라고 뒀네. 그래 놓고 연립방정식 세워서 판별식에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4구나. 그러면은 y는 4x, y절편을 b라고 놓고 연립방정식 세워서 판별식 되는 0이다. 그러면 뭐가 나와? b값이 나오겠죠? 네. 오케이. 535번 외워보세요. 오케이.
유형 13번. 마찬가지로 이참수와 직선이 접할 때야. 이참수와 직선이 접한다. 언제나 접한다. 어떤 거든 다 똑같아. 직선뿐만 아니라 2차와 2차가 접한다. 그럴 때도 판별식 되는 0입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무조건 판별식 되는 0이야.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항등식의 계수비교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직선 이거와 접한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뭘로 풀어라? 뭘로 풀어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라. 이 뜻이죠. K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라. 이게 판별식 D란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 D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라. 그래서 이것도요, 이것도요. 그럼 식 두 개 나오죠? 그럼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A, B가 나오겠네. 네. 자, 해보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유형 14번. 자, 이참수와 직선이 있어. 자, 만난대. 그래서 교점이 나와요. 교점.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교점은 언제나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세웠다.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런데 개수가 미지수야. 두근을 가르쳐주고 미지수를 구하라. 그럼 뭘 쓴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괜찮죠? 자, 이거와 이거 연립 세워. 그럼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나왔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식 두 개 나오죠? 그럼 A, B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오케이죠? 네.
구해보세요. 541번. 오케이. 자, 유형 14번까지 했습니다. 자, 유형 15번. 배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의 부호, 어, 실근의 부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근의 부호 먼저 잠깐 정리를 하나 해줄게요. 자, 실근의 부호는 전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모두 양이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이래. 두 근은 뭐다? x절편입니다. 자, 이 참수가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이 알파, 베타야. 두 근이 모두 양이다. 그럼 0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이다. 그 말은 0보다 둘 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몇 가지로 봐줘야 되냐면 세 가지로 봐주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양이니까 더한 것도 양수겠죠? 곱한 것도 양수죠? 네. 그렇죠? 둘 다 양수면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도 봐줘야 된다? 판별식도 봐줘야 됩니다. 왜 판별식을 봐줘야 되나요? 만약에 두 근이 하나가 1 플러스 i야, 하나는 1 마이너스 i야. 그럼 둘 다 허근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더해봐. 두 개를 더하면 2니까 양수죠? 두 개를 곱해봐. 그래도 2니까 양수입니다.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허근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에 표시하려면 실근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실근이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판별식을 꼭 써줘야 된다. 승민아 이해가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해줘야 된다? 교집합을 해줘야 됩니다.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공통 범위를. 네. 두 건이 모두 음이다. 똑같아요. 자,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여기가 0이에요. 자, 두 네. 건이 모두 음이야. 두 건이 모두 음이니까 두 건을 더한 값,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모두 음이니까 더하면 음수겠죠. 두 번째, 두 건의 곱은 양수겠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양이다, 음이다 전부 실근이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두 건이 모두 양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 판별식. 두 건이 네. 모두 음이다. 마찬가지야. 합과 곱과 판별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공통 부분을 구한다. 자, 세 번째. 두 건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두 건의 부호가 다르니까 합은 알 수가 없죠?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치? 네. 양근이 크면 양수일 거고 음근이 크면 음수일 거야. 같으면 0이겠죠.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합은 알 수가 없어. 근데 뭐는 안다? 곱은 알죠? 부호가 다르니까 두 분을 곱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지? 그런데 만약에 합은 몰라. 모르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근이 근의 양수가 음근보다 크다. 부호가 다른데 두 근이 부호가 다른데 양근이랑 절대값이 크대. 그러면 더하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겠죠. 그럴 때는 뭐도 봐준다? 합도 봐준다. 두 번째, 같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을 더하면 0이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 더하면 0이다. 세 번째, 만약에 음근이 크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음수다. 합도 알 수 있으니까 봐줘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판별식은 봐줘야 되나요? 그럼 판별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판별식이. 자, 두 분의 곱은 뭡니까? a분의 c죠?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야. a분의 c가 음수야.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와 c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ac도 음수야. 그럼 여기는 a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언제나 성립해. 그래서 판별식은 언제나 성립하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립한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 일단 두 번의 곱은 무조건 봐줘야 되고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면 뭐도 봐준다? 합도 봐준다. 근데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다. 이게 뭐야? 실근의 보호야. 네. 자, 요거 좀 하나 적어주세요. 네.
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50번 풀어보세요. 네, 두 분이 모두 음이다. 그러니까 가운데 걸로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6번. 자, 이번에는 이런 걸 근의 위치,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근의 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네, 수학적 용어로는 더 많이 쓰이는 게 근의 위치보다 근의 분리, 이걸 더 많이 써요. 네, 아까는 실근의 부호는 뭐냐면 기준점이 원점이야. 두근이 모두 양이란 얘기는 원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 말이고 두근이 모두 음이다 그러면 0보다 작다 이 말이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기준점을 원점으로 본 거고 꼭 기준점이 원점이어야 되느냐.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고 임의점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근의 분리입니다. 또는 근의 위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근의 위치가 아까 실근의 보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 자, 이것도 몇 가지냐면 이거는 아까는 이제 전부 세 가지인데 이거는 앞에는 모두만 세 가지야. 그리고 모두가 아닐 때도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 기준점이 P야.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군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군이 모두 P보다 작다. 자, 세 번째, 두 군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P와 Q 사이에 있다. 두 군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풀래? 이런 뜻이야. 자,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설명하는 거에 전부 다 뭐가 붙는다? 모두가 붙는다. 모두가 붙는다는 얘기는 두 군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야. 두 군이 둘 다 P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두 군이 모두 P보다 왼쪽에 있거나 두 군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거나 그러니까 두 군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모두가 있을 때는 몇 가지를 봐줘야 되느냐? 세 가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럼 아까 실근의 보에서는 뭐뭐뭐를 봐주었냐면 두분의 합, 두분의 곱, 판별식을 봤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뭐를 봐줘야 되냐면 두분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첫 번째가 기준점이야. 자, 그래서 기준점에서 보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엔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판별식입니다. 두 군이 존재해야죠.
그래서 판별식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봐줘야 돼. 아까처럼 실근의 부호가 나오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이게 떠올라야 되고 자, 이거 지금처럼 근의 위치가 나거나 또는 근의 분리가 나오면 그러면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이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통범위를 구한다. 자, 어떤 얘기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아까는 기준점이 원점이었는데 지금은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P입니다. 자, P보다 두 근이 크다는 얘기니까 P가 두 근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야. 그래, 두 근이 P보다 크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그러면 기준점에서의 부호는 양수죠. 그래서 F, P는 양수다. 이거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면 뭐도 대칭축도 P보다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이죠. 자 이것도 P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죠. 그러니까 X축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교집합을 해야 된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두 근이 존재해. 알파, 베타가. 그런데 P가 두 근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이게 X축이야. 그래서 P에서의 부호 양수죠. 마찬가지로 대칭축 P보다 작죠.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에서의 부호. 자, 기준점 P에서의 부호가 뭐니? 하면 양수죠. 네. 자, 2번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는 어떻게 되니? 그럼 이것도 P보다 작겠죠. 두근이 네. 작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대칭축도 당연히 작을 것이다.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세 개 공통범위 구해야 됩니다. 네. 음. 자, 두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그럼 두근이 있어요. 알파, 베타가. 근데 이게 P와 Q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게 P고 이게 Q다. 이 얘기죠. 그럼 네. P에서의 부호 양수죠. Q에서의 부호, 이것도 양수죠. 대칭축, P와 Q 사이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이렇게 세 가지를 봐주는 거야. 첫 번째 기준점, 기준점 FP, 이거는 양수다. FQ, 이것도 양수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세 개 공통범위 구해야 돼요. 자, 이거 좀 써주세요. 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해 분리네? 그러면 세 가지 봐줘야지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뭐를 봐줘야 되는지 외워져 있어야 된다.
네, 다 된 것 같아요. 음, 자, 오케이. 부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고 나왔죠? 553번 풀어보세요. 네, 부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첫 번째죠? 네, t가 1이란 얘기야. 네. 세 개 다 봐줘야 돼. 이거는, 승민아, 이거는 판별식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잖아? 네. 이렇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등호를 안 붙여야 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두 실근이다 그러면 등호를 붙여야 되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등호를 빼야 됩니다. 네. 음, 그러니까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덜했죠? 이제 모두가 없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래서 모두가 없을 때야. 그러니까 이제 근의 위치를 갖다가 가르쳐 줍니다.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거야.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자, 이렇게 이 참수가 있는데, 여기 한 근이 알파라고 합시다. 자, 이게 1과 2 사이에 있대. 이게 1이고 이게 2란 얘기죠. 네. 1과 2 사이를 한 근이 지난다. 근데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근 중에 한 근이 1과 2 사이를 지난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일단 모두가 아닐 때는 뭐만 봐주면 되냐면 기준점만 봐주면 됩니다. 실근의 부호하고 똑같아요. 실근의 부호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만 봤죠. 마찬가지로 모두가 아니다. 그럼 기준점만 봐주면 돼. 왜 그러느냐? 대칭축은 알 수가 없어. 이거의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못 풀고, 그 다음에 두 근이 1과 2 사이를 지나려면
근이 어차피 존재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도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 그럼 뭐만 알면 된다? 기준점에서의 부호만 봐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1에서의 부호는 뭐냐? 음수야. 2에서의 부호는 뭐냐? 양수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한 근이 1과 2 사이를 지나면 1에서의 부호는 1에서의 부호와 2에서의 부호는 어차피 부호가 다릅니다. 네, 마찬가지야. 자, 이번에는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은 1에서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근데 2에서의 부호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1과 2가 어차피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건이 1과 2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F가 1일 때와 그 다음에 2일 때 기준점에서의 부호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푸는 거야. 네, 자, 요것도 하나 더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네,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555번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두 분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죠? 한 거는 이보다 작고 다른 한 거는 이보다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야? 그래프를 가지고 따져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 근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한 거는 이보다 작고 한 거는 이보다 크다는 얘기는 두 근 사이에 이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기준점만 봐주면 돼. 아, 그러면 2에서의 부호는 당연히 음수겠다. 그래서 F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그럼 F2는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네, 4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2A. 자, 이거는 0보다 작다. 2A는 2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네, 이해되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쪽에 있지 않으면 다른 쪽에 있으면 뭐만 봐주면 된다? 기준점에서의 보호만 봐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거 17번. 실수 전체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다. 실수 전체니까 어차피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죠? 네. 다른 게 없죠.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만 구할 수 있죠? 위로 무한히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만 구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아래로 무한히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소든 최대든지 간에 어차피 이 점은 어떤 점이야? 꼭지점의 y좌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 변역이 없을 때 최대 최소란 말이 나오면 그 점은 전부 어떤 점이다? 꼭지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지? 승민아? 네. 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최대 최소란 말이 나왔다. x의 범위가 없어.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 최대 최소란 얘기는 언제나 꼭지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자 최대일 때 최소일 때 꼭지점 x좌표다. 그럼 꼭지점 x좌표. 최대 최소는 꼭지점의 y좌표. 이 말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참수가 x는 1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뭘 가르쳐 준 거야? 꼭지점을 가르쳐 준 거죠. 꼭지점이 얼마다? 1, b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물론 대칭 추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그냥 표준형을 세워주는 게 좋아요. 꼭지점 1, b가 나오려면 a는 1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돼야죠. 네. 그냥 1, b니까 이거 전개하면 이 식과 똑같으면 되지. 네. 그러면 a, b가 금방 나오죠. 네. 오케이. 556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최대 최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한 변역이 없다, 실수 전체다. 그럼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런 뜻이야. 자, 마찬가지 문제죠? 아, 이거 지금 금방 한 거지. 자, 유형 18번. 자, 똑같이 이참수의 최대 최소가 주어졌다. 그러면 뭘 주어진 거다? 꼭지점이 주어진 거다. 자, 이참수의 그래프가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점이 주어지면 대입해야죠. 식 하나 주어진 거죠.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2다. 그러면 뭐가 주어진 거야? 꼭지점이 주어진 거야. 마이너스 1, 2라고. 네. 이해되죠? 그럼 꼭지점이 주어졌으니까 표준형으로 식을 세울 수 있죠? y는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세울 수 있네? 네. 그럼 a를 구해야죠. 그러라고 한 점 1, 마이너스 2가 주어진 거죠. 대입하면 a 나오죠. 네. 그 다음에 f형 구해주면 되겠죠. 자, 풀어보세요.
1번. 오케이. 유형 19번. 자,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져. x의 범위가 주어질 때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다? 꼭지점입니다. 그럼 x의 범위가 주어질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꼭지점이 변형 안에 포함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이야. 그런데 x의 범위가 주어졌어. 주어졌는데 꼭지점이 포함됩니다. 자, 이게 x축인데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에요. 자, 이 네, 안에 꼭지점이 포함돼. 자,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야.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변형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는 거야. 꼭지점 x좌표가 변형 안에 포함되네. 꼭지점이 포함되니까 무조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아니면 최소구나. 아래로 볼록이네. 그럼 최소겠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이게 최소입니다. 네, 그럼 최대값은 어차피 이 참수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죠? 네,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아요. 그러면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승민아 그렇겠죠? 그래서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나머지 하나 최대값이야. 네, 이해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베타일 때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꼭지점이 포함되네? 그럼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 나머지 하나는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이야. 자, 아래로 볼록인데, 자, 이게 꼭지점 x좌표예요. 자, 꼭지점 x좌표가 변역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자, 꼭지점에 x좌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쵸?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조건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네, 작은 게 최소고 큰 게 최대야. 여기서는 알파일 때가 최대고 베타일 때가 최소겠죠. 꼭지점이 포함 안 되네? 그러면 무조건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아. 그럼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래서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를 구해서 작은 건 최소, 큰 건 최대 이렇게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제한 변역이 없을 때 x의 변역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 아니면 최소다 이 얘기죠. 네, 제한 변역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제한 변역이 주어졌다. 제한 변역이 주어졌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변역 안에 포함될 때 변역 안에 포함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 꼭지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양 끝에서 최대 최소다. 자, 좀 적어주세요. 네, 네, 적었어요. 자, 568번 풀어보세요.
네, 음. 자, 7. 오케이. 자, 유형 20번.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어떤 거를 풀든지 간에 공통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치환을 합니다. 네, 그렇죠? 복잡한 식을 한 문자로 바꾸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하면 몇 차니? 4차죠? 그렇죠? 전개하면 4차인데, 승민이는 4차 함수 그릴지 모르잖아, 아직. 그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못 구하지. 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는 2차밖에 못 해요. 그럼 2차로 고쳐야죠. 고치기 위해서, 이거 공통식이 있네? 공통식이 있으니까 뭐 하자? 치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공통식이 있으니까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변역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변역이 있습니다. 왜 변역이 있냐면 지금 t가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차함수잖아. 그치? 이차함수면서 위로 볼록이잖아. 네, 이차함수 위로 볼록이니까 뭐를 가져? 최대값을 갖죠? 네, 그렇죠? 최대값이 뭐야? 꼭지점의 y좌표야. 그렇죠? 면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보다 모든 값들이 다 작아야 돼. t값들이. 네, t값이 꼭지점의 y좌표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요. 2분의 4니까 2죠? 네, 꼭지점 x좌표는 2입니다. 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4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 t의 최대값이 4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t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변역이 생깁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변역 안 쓰면 틀려요. 자, 변역은 이제 이용해서 뭐를 구해줘야 된다? 최대값을 구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꼭지점을 구해놓고 시작해라.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꼭지점 없이 구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네, 일단 꼭지점을 구해놓고 시작해라. 마이너스 2 곱해. 그러면 2죠. 2분의 2 그럼 1이죠. t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럼 6이죠. 네, 1이죠. 그럼 이제 1이 포함되는지 봐야 돼. 그렇죠? 1이 포함되는죠. 포함되네. 그러니까 이 6이보다 최대값이다. 이런 얘기지.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대값은 6이다. 자, 이게 위로 블록이야. 꼭지점 x좌표가 1이야. 그런데 t는 어디서부터? 이게 t축이야.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4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범위가 이렇게 되죠. 그럼 가장 클 때는 꼭지점의 좌표지.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되는구나.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이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네, 이래죠. 그래서 공통식 있으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그러면 치환할 때는 치환했어? 그럼 변수가 t로 바뀌어. 변수가 t로 바뀌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t의 범위가 와야 됩니다. 네, 알겠죠? 그 t의 범위를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또 한 번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를 두 번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네,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뭐 한다? 치환한다. 그러면 최대 최소를 몇 번 구해야 된다? 두 번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죠? 그래서 578번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4번. 최대 최소를 두 번 구해주면 됩니다. t라고 해놓고 t의 범위 구하고 다시 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고. 자, 유형 22번 볼게요. 네. 자, 직선 식이 하나 주어졌어. 언제나 우리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식이 하나 주어지면 미지수를 하나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식이 하나 주어지면 미지수를 하나 소거할 수 있어요. 자, 이거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네. 그렇죠? 네, 그러면 y를 없애는 게 낫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렇죠. XY가 이 직선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식을 만족하는 거지. 그럼 Y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뭐가 돼요? 2차식이 되죠? 네,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2차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2x제곱, 둘 곱하고 2 곱하면 플러스 6x,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라지 y라고 놓고 최소값 구해주면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럼 꼭지점이죠. 제한 변형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네. 자, 구해보세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어서 꼭지점 y좌표 구하세요. 음, 2분의 9.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 2차식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 2차식이 나오면 그거의 최대차수는 다 꼭지점입니다. 네. 2차수 최대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 뜻이에요. 자, 유형 23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하여 이차함수의 최대차수 구하기. 자,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여 실근을 조건하는 만족하는 범위 구하기. x의 범위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 뜻이죠. 네.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차수 구해라 이 뜻이야.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그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런데 이거의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결국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뭐가 나온다? 2차식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2차식이니까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되겠죠? 네. 두 번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 a죠? 네. 두 번의 곱은 얼마다? a분의 c, a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이거를 뭘로 바꾼다? 합과 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1, 그럼 a에 관한 뭐가 나온다? 2차식이 나오죠? 이렇게 됩니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근이다 그랬으니까 뭐도 봐줘야 된다? 판별식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봐줘야 a의 범위가 나오죠. 그럼 판별식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 a c a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그럼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죠.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그럼 a가 어떠한 값이라도 다 성립하지? 그렇죠? 네.
A가 2면 등호가 성립하고 2가 아니면 0보다 크다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실근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근일 때 꼭지점이구나. 그럼 이거에 꼭지점 구해주면 되겠네. 이거 A-1의 제곱이죠? 네, 그렇죠? 그럼 A-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네, 그죠? A축이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A가 1일 때 최소죠. 네. 그렇죠? 그럼 얼마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a. 이거 잘못됐네. 이거 플러스 2죠? 이게 잘못됐네. 플러스 2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2죠? 이렇게 나와. 플러스 2니까 꼭지점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1이죠. 1 집어넣으면 1이죠? 네. 이게 최소값이겠네. 그쵸? 최소값은 1이다. 3번이죠? 이해 가지? 뭐 잘못됐어? 맞죠? 뭐 틀린 거 없는데? 내용은 이해 갑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네. 자, 실생활의 이용 하나만 할까요? 음, 똑같은 문제네. 음, 자, 598번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지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카드를 만들어 팔기로 했다. 한 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하루에 64개를 팔 수 있어. 1,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그러면 64개를 팔 수 있어요. 한 개당 이익금을 100원 줄일 때마다, 이익금을 100원 줄여요. 줄일 때마다 하루에 8개씩 더 팔린다고 한다. 100원, 100원 줄이면 8개씩 더 팔려. 내용이 이거죠? 네. 수직가루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개당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팔아야 하는가 하고 물어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개당 X1의 이익을 남긴다고 할까요? 네. 그렇죠? 어, 한 개당 X1일 때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100원을 내리면 8개가 증가해. 그러면은 한 개 이익을 갖다가 X1 늘리면 몇 개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 100원 줄일 때
8개가 증가해. 그럼 이럴 때는 x를 줄인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론을 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몇 개가 줄죠? 0.08개가 늘죠? 네. 음. 그럼 x1을 줄이면 0.08 x만큼이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될 거야. 이론을 줄이면 0.08개가 증가해. 그럼 x1일 때는 0.08x가 증가하겠네. 그러면 한 개 가격은 얼마야? 1000 마이너스 x죠? 네. 그럼 몇 개가 증가해? 64 플러스 0.08 x가 증가하겠죠? 네. 이게 뭐냐면 매출일 거야. 그쵸? 최대 이익일 거야. 이익금이니까. 이게 이익금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푸는 방법은 뭐냐면, 물론 이거를 다 전개해서 2차식을 만들어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풀어도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어차피 여기가 두 개를 곱하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죠? 네. 이 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야. 그럼 0이 되는 x절편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럼 0이 되는 값 1000원이죠? 네. 여기 0이 되는 값은 얼마입니까? 0.08x는 64, 마이너스 64네? 그렇죠? 그럼 8x는 마이너스 6400이죠? 네. x는 마이너스 800이죠? 네. 마이너스 800. 여기가 마이너스 800이야. 네. 그런데 꼭지점 x좌표는 정 가운데죠? 네. 대칭축이니까. 그럼 이거 가운데 값이 얼마야? 이거 1000원, 이거 800이니까 마이너스 800이니까 중앙값은 더해서 2로 나누면 100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x가 100일 때야. 그렇죠? 네. x가 100일 때다. 그럼 얼마? 900원이죠? 네. 이익금은 900원일 때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이게 훨씬 쉬워요.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숙제는 그러면 어때? 승민아, 다 해도 돼? 너무 많아?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하면 다 하세요. 다음 시간에 그냥 진도 나갑시다.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